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네. 매수가는 14만 1,700원, 비중은 10%입니다. 혹시 우리 청자님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게 또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매도가를 몰랐어요. 매도를 얼마에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이제 거의 왔어서 더욱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유세백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오늘 매수가 위까지 살짝 올라왔었거든요. 네. 어떤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로봇 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당장에 그 영업이익이 올라온다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성장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잘 발굴하셨고 잘 그 투자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로봇 3대장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인 현대 로보틱스 이 세 종목이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보다도 이 종목들을 왜 제가 언급을 드리냐면은 왜 3대장이라 말씀을 드리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술력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고 다르파라는 국제 그 경연을 하는 대회에서 1위를 했었던 좀 눈부신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이 이제 내년도에 상용화를 목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족 보행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이라던가 로봇 산업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족 보행이라던가 사족 보행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충분히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주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을 담고 계시면서 이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볼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이렇다 할 뭐 M&A라던가 아직 가지고 있는 100조 원이 넘는 그 자금을 가지고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여타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책을 아직은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었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밴드에 있던 주가가 굉장히 크게 24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전적이 있는데 그때 과거의 영광을 좀 뒤로 한 채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계속적으로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쭉 밑으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저는 13만 5천 원이라는 그러니까 61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 지금 그런 시점에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줬고 그렇다면 목전에 이제 121선 저항을 맞닿고 있는데 여기가 뚫린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딱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로봇 기업들 중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컨센을 보게 되면은 지금 24년도에는 컨센서스를 보게 됐었을 때 매출액이 264억에 27억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데 25년도가 되면은 194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높아진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지만 로봇 산업이 가는 방향성과 우리나라에서 탑티어 이런 관점을 봤었을 때 충분히 로봇 관련한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대장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 18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세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로 18만 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효성중공업 네. 49만 3,500원 50%요. 50%요? 네. 우리 천하님 좀 뒤늦게 들어가셨네요. 아니 50만 8천원에 들어갔는데 네. 많이 내려서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추가 내려가서 걱정돼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네. 혹시 전력기기로 이전에 수익을 또 보셨었을까요, 시청자님? 효성중공업에 조금 수익을 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들어가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수익 내실 수 있는지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김덕구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천호님 좀 너무 고점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효성중공업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원전 관련주들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전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발전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이 블레이드 이거 10년마다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탄소섬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이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간 폐기되는 물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발전소 수명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정황을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가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 가동 중단과 그리고 이제 건축 폐기 이런 것들이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금들을 함축으로 쓰자.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를 활용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발전소가 지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의 선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활용한다? 미국은 여전히 전력 설비들을 계속 교체를 하는 주기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라든가 발전소 그리고 단전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유재석 대표님도 이렇게 중립을 든 원인이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효성중공업도 사실은 거의 랠리가 끊임없이 갔어요. 9월 초순부터 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자, 우리가 5월 중순하고 9월 중순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이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구리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이때 이제 많은 논란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게 5월 중순부터 5월 20일부터 해서 주가가 빠질 때 구리 가격이 많이 인하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이제 6월에서 7월 수준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닥터 코포라고 하듯이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인덱스 역할처럼 나타나는 게 이 변압기 전선 관련주기 때문에 아마 좀 부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비중을 강력하게 줄이셔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 비중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더라도 무거운 비중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어려운 시장이다. 차라리 내년까지 계속 매집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50%의 비중보다는 10% 내외로 조정을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2만 원입니다. 손절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49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44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드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보실 수 있겠지만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메디톡스요. 메딕톡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만 원이고요. 10%예요. 20만 원에 10%요? 네. 그때 뭐 소송이 좀 마무리가 됐다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걱정되셔서 연락 주셨을 텐데 어떤 부분 특별하게 여쭤볼까요? 아니,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감사합니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그럼 유세벽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14% 급락하고 나서 주가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뭔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기업이 지금 굉장히 저렴해진 거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굉장히 싸진 가격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구간을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적의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메디톡스가 주가가 크게 밀린 상황인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톡신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필러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용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뿐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라던가 이쪽 지방으로도 지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고 그쪽으로 수출도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3분기 때는 메디톡스가 좀 많이 부침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구간에 있었을 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 게임은 내년부터라는 제목으로 이제 11월 12일 날 나온 그 리포트를 살펴봤었을 때 지금 3분기 가동 3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25년도 2분기부터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3분기에 이런 그 안 좋았던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톡신 사업부의 둔화로 인한 실적 쇼크가 있었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국내양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고 톡신을 맞으려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생필품이라던가 이런 그쪽으로 어느 정도 소비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톡신 쪽으로는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내수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은 그러니까 좀 괜찮아진다라면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지금 봤었을 때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20만 원 중립 의견을 드린 게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을 가격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그 중간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무너뜨리는 라인이 있고 나서 굉장히 패닉셀이 나왔어요. 패닉셀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면 일시적으로 15만 원 내지는 16만 원 밴드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몇 프로인지는 지금 몇 프로인가요? 그 비중이 10%인가요? 10%요. 10% 정도라면은 현금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1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줬었을 때 어느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가셔서 15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좀 덜어내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부분은 솔직하게 지금 단기간에는 해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뭐 해결이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보면서 뉴스라던가 공시라던가 리포트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8단계는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단계인데 12만 원의 지지 여부 이거를 좀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신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835번님께서 롯데쇼핑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6만 1,000원에 40%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롯데쇼핑이 6% 넘게 밀렸고 뭐 롯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뭐 기관까지 같이 팔았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참 불안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일단 롯데쇼핑을 40%나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는 네. 추가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설마 이거를 정말 6만 1,000원에 40%의 비중을 덥석 넣으셨다라면은 여기가 바닥이겠거니라고 잡았더니 알고 보니 떨어지는 칼날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오늘 급락에 나온 원인이 뭡니까? 풍문이 하나 나왔죠.
지금 유동성 자금 위기가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롯데 지주와 롯데 쇼핑이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풍문이 돌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급락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이미 지금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에 다 샀을까요? 59,000원 그리고 56,000원 선에서 이때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도하셨던 분들은 다 나왔고 이미 지금 이제 새롭게 진입하셨던 분들 혹은 다시 이제 매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58,000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정말 40%까지 가지고 가서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는 게 가능성이 깊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한국의 이런 어떤 마케팅 플랫폼들 그리고 이제 쇼핑들 이런 관련주들이 쉽게 지금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는 원인도 뭐냐면은 우리 지금 최근에 위메프 사태 있었죠.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또 구속이 들어가냐 마느냐 이 얘기들이 좀 퍼지면서 이 풍문이 좀 더 평파만파로 더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만약에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손실폭이 약 5%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의 손실은 너무 크게 가슴에 담아두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비중을 축소하실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네.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저는 강력하게 비중을 5% 미만으로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 이제 나머지 35%의 비중은 다른 섹터 그리고 이제 다른 좀 눈여겨보시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년을 활용할 수 있는 매집 자원으로 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쇼핑에 대해서는 비중을 5% 미만으로 확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러면 뭐 케미칼 같은 그런 화학 쪽도 마찬가지의 의견 주시겠어요? 오늘 롯데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대표님. 사실 롯데그룹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케미컬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케미컬 그룹들에 대한 어떤 재무적 바탕이 됐던 것이 이제 지주사들에 대해서 운용했던 자산이 결국은 이제 연결 자산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사실 롯데그룹 중에서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기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롯데 칠성 정도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롯데 칠성 정도만 됐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어떤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이슈들이 막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지금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해외 수출을 좀 많이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내수, 그러니까 완전 내수 중에서도 고정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왔던 뭐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이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조금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케미컬주라고 해서 매도를 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우선은 지금 풍문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케미컬주를 지금 쉽게 놓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수출 부분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될수록 이제 롯데그룹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방향성을 좀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 매매에 의한 접근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또 보내주셨는데요. 8137번님께서 현대 오토웨버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5만 4,800원에 비중이 40%로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늘었는데 오늘처럼 반등이 나올 때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은 뭐 로보택시 이야기 나왔을 때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요. 갖고 계신 분은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저는 현대 오토웨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묵직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율주행 테마 뭐 이런 변동성이 극심할 때 뭐 아주 그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현대 오토웨버는 좀 묵직묵직하게 좀 움직입니다. 그런 만큼 크게 빠지지도 않고 지금 이 종목만 밀렸었던 게 아니고 다른 종목, 기타 다른 대형주들도 다 밀렸었던 게 사실이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오늘 자동차 주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라면 낙폭 과대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있어도. 근데 여기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현대오토웨버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고 그 자치주 아니면은 그 미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의 그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굉장히 친화적인, 머스크와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보택시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라면 주저없이 현대오토웨버를 좀 꼽고 싶고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매출액이 4.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500억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고공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버텨주신다라면은 충분히 그 매수가를 넘어서 충분히 18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이라는 게 한두 달 이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승부가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3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어떤 댓글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대 강한 반등 나와줬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힘을 내주는 건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0035님, 이수페타시스 38,0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빠져서 걱정인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에 연일 급락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2865님, 뷰노 37,1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6% 넘게 급등 나와줬는데 계속해서 올라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6104님, YC 13,000원 40%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이수페타시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상증자권 발표가 되면서 한번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좀 손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그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했던 원인도 결국 제2호 인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 쪽만으로 집중을 했을 때는 이제 시장 성장 그리고 이제 확장 동력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이제 투자자분께서 지금 부채 비중이 많이 높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손절 대응을 하시면서까지라도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운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38,000원에 20%라는 거는 이제 아마 이 시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적정했던 시기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고 난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추적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지지적 하방을 좀 잡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시점에서 좀 매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홀딩 관련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금 손절을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이수페타시스 아마 지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여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해소화되기까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선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 돌파 이후, 그러니까 3만 원 도달 이후에 이제 약 10거래일 정도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뷰노입니다. 오늘 이제 AI 의료 관련주들이 좀 잠깐 이슈들이 있었는데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는 AI 촉진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에 대한 어떤 통과 법안들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 좀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 손실이 좀 나고 있다는 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뷰노를 비롯해서 지금 의료 AI주들은 한 번 정도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을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AI 반독점 규제법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얻으면서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어디로 틀고 있냐, AI 산업으로 지금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뷰노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해외 고객사,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수출 부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선 이제 매수가 37,000원까지 단기 돌파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저는 먼저 이제 29,000원 선에서 한번 안착을 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여나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저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YC입니다. Y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종이죠. 그러면 이제 웨이퍼 테스터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명확한 입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주가가 올라간 것은 사실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그러니까 밸류업을 강화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무런 기술 연구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회계상에서 주가만 올린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슈가 계속 발생할수록 장기적으로는 부품사들에 있어서는 조달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P4 라인뿐만 아니라 P2, P3 라인까지 지금 가동 중단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면은 저는 지금 반도체 부품주들, 특히 삼성전자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테스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은 일부 일어났다고 좀 보고 있지만은 저는 장중에 결국에는 이 상승을 좀 유지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9,4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9,400원 제시드리고요. 1차 목표가 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1차 목표가가 낮은 원인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이 제대로 버티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여파를 주목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에만 속지 마시고요. 지금은 현실적인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선 기자재나 제약바이오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